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오클라호마주에서 발생한 경관에 의한 흑인의 사망 사건을 보는 시각이 인종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하원 의원은 경찰에 대해 시위하는 흑인들이 백인의 성공을 시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마약과 연관이 있다는 언급을 한 뒤 데미지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흑인을 숨지게 한 오클라호마 백인 경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노스캐롤라이나 경찰국은 사건 현장에 담긴 비디오를 일반에게 공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차기 대통령을 정확하게 알아맞춘 대학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판세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유리합니다. 여자에게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립스틱 짙게 바르고 하이힐을 신으라고 강요하는 회사가 의외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우주에서 와인을 만들기 위한 포도 재배를 하려고 시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사랑한다는 부부들의 애정 유지 비결을 뉴욕타임스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약 지난 2년 동안은 미국에서 경관에 의한 흑인들의 사망이 정말 많이 일반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소셜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현장에서 일어났었던 그 장면이 꼭 경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인의 휴대폰을 통해서 전해졌고 그러자 이제 경찰들이 바디캄 같은 것을 오히려 착용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대통령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나온 뒤에 첫 번째 흑인 연방 법무장관이 나왔고 두 번째의 흑인 법무장관도 이번에는 역시 흑인이면서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어떤 행정부의 프라이어리티 같은 것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릭 홀도 첫 번째 흑인 미국 연방 법무장관이 물러나기 전까지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개인적으로 흑인으로서 당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다고 일부 그룹은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었고 로레타 린치 역시 흑인 두 번째의 흑인 법무장관이면서 최초의 여자 흑인 법무장관인 로레타 린치도 마찬가지로 어제 기자회견을 해서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오클라호마주에서 경관에 의해서 숨진 흑인들 이 사건에 대해서 연방 법무부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과거에도 사실은 수없이 있었던 일이겠지만 어찌 보면은 요즘보다는 과거에 더 많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경찰 당국도 더 예민하게 또 신중하게 모든 일에 대처를 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다만 드러나는 것이 과거보다 지금 많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마 월요일에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결국은 대선 이슈가 되게 될 텐데 일단 오클라호마의 사건은 오클라호마의 경관은 백인 여자 경관이었습니다. 흑인을 총을 쏴서 결국은 어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최소한 이게 형량이 4년 최소한 4년이 되게 됩니다. 사건 당시에 이제 흑인이 자신의 자동차 바로 옆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이 여자 경관이 명령을 했는데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 경관은 이 흑인이 아마 마약을 한 것 같고 그 차 안에서는 마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숨진 흑인이 자신의 자동차 다 망가진 자동차였습니다. 그 자동차에 유리창으로 가고
그런 것에 그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총을 가지러 가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총을 쐈다는 것이고, 가족들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의 뭐 증언에 따르면은 이 창문이 그 당시에 닫혀 있었고 사진에서도 창문이 닫혀 있었던 것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를 보면은 숨지기 전에 그 손을 어디 총을 갖고 뭐 누구를 겨눴다든가 이게 아니라는 그런 그 몸의 자세 같은 것도 나왔고, 결국은 이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아무리 그 흑인에게 총을 쏴서 그 흑인이 숨져도 경관이 직접 이렇게 기소되는 일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케이스는 오히려 그 이후에 발생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사건과 또 시위 때문에 많이 가려지기는 했습니다만, 백인 경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이고요. 어제 저녁에 사흘째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이번에는 흑인 경관이 흑인 용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에게 그 총을 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어제의 시위는 굉장히 그 평화로웠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아마 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통행 금지가 발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비디오를 공개하라 하고 외치고 있고, 오늘 그 뉴욕타임스도 사설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빨리 그 공개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시위대들이 We want the tapes, 그 비디오 테이프를 원한다고 소리를 그 높였습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어제 그 피츠버그에서는 결국은 뭐 백인 경관이 됐던 어떠한 그 인종의 경관이라도 경관과 그 지역 커뮤니티와 흑인들 모두 다 좀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텔레비전의 화면을 보면은 저런 그 흑인들의 폭력은 거의 그 상당 부분이 마약과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그 흑인이 꼭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후보의 말에 분노를 했고, 후보 그 캠페인 그 매니저들이 나와서 여러 그 방송에 출연을 해서 꼭 그 시위대를 얘기한 것이 아니다, 또 오클라호마가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사건을 얘기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사실은 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흑인 시위보다는 오클라호마에서의 그 총격 사건에 더 그 포커스를 조금 두기는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공화당 하원 의원인 로버트 그 피턴거 의원이 어제 그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한 것이, 지금 영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다시 돌아 미국으로 와서 대단히 그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BBC 그 앵커가 물어봤습니다. 흑인들이 이게 그 시위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분명한 그 이유가 있는 그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흑인들의 불만이라는 것이 백인이 너무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헤이트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뒤에 뭐 그 비난이 말할 수 없이 많았고, 그 비난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이 하원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내가 경솔하게 그 얘기를 했다라고 뭐 사과죠, 일종의. 그리고 뭐 CNN 방송이라든지 여러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그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사과 이후에도 또 다른 그 민주당의 정치인들이라든가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라든가 일반 많은 그 흑인들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Or successful and they're not. I mean, yes, it is. It is a welfare state. We have spent trillions of dollars on welfare, but we put people in bondage so that they can't be all that they're capable of being. 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그 하원 의원이 하고 있잖아요. 이 노스캐롤라이나가 웰페어 그 스테이트다. 웰페어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많은 돈을 그곳에 퍼붓는데, 그게 결국은 또 그 사람들을 일 안 하게 하고 노예와 같은 상황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흑인들이 백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백인들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그 BBC 방송에 질문을 한 앵커가 참 묘하다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정말로 그 용서할 수 없는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이다 하는 게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이제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이 얘기고, 뿐만이 아니라 그 오하이오주에서도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 캠페인 매니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전에는
내가 오하이오주에서 오래 살면서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도 없었고 느끼지 못했겠죠. 백인이니까요. 들어본 적도 없고 뭐 그런 일을 전혀 뭐 아무튼 감지할 수가 없었다. 이런 그 얘기를 했고요.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그 백인과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간단하게 구분을 하자면 흑인과 흑인이 아닌 인종, 근데 흑인이 아닌 인종 가운데서 백인이 대다수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 달리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오클라호마주에 지금 그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된 백인 경관이 흑인에게 총을 쐈었을 때 많은 흑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사람이 숨진 사람이 30대인가 그렇습니다. 무장을 하지 않은 아버지가 길에서 자신의 자동차 옆에서 총을 맞아서 어처구니 없이 숨지고 말았다. 그런데 이 사건을 흑인이 아닌 또 다른 그 그룹에서는 마약에 취해서 경찰에 무릎을 꿇으라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 뭐 용의자라고는 안 했지만 아는 사람이 숨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용의자도 아니면서 자신의 차 안에서 차 밖으로 나오다가 역시 그 경관의 그 총에 맞아서 숨진 또 다른 그 40대의 흑인에 대해서는 그게 뭐 그 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한 그룹에서는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그룹에서는 아니 용의자도 아니고 또 하나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총을 이렇게 그 오픈 캐리해서 권총을 누구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권총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그 아무런 그 죄가 될 수 없다는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숨졌는데 그것을 억울하다고 보지 않는 다른 쪽 그룹이 너무 그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디오 테이프를 하루빨리 공개해라. 하루빨리 공개해라 하는 것은 뭐 비디오 테이프 나중에 늦게 공개가 되면 이거 뭐 덧칠을 한 것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공개를 해라. 오늘 그 뉴욕타임스도 사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그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는 왜 같은 사건을 놓고도 모든 사건은 일상생활과 마찬가지로 회색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레이 에리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그레이 에리어를 보면서 어떤 그룹에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그룹에선 이렇게 그 생각을 한다는 것. 왜 이런 일들이 나오는가? 그게 이제 흑인과 백인과의 뭐 수백 년의 그런 그 전통을 떼놓고라도 요즘 그 현대 사회가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돼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네요.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3분의 2의 미국인들은 언론의 보도조차 믿지 못한다. 이런 그 상황에서 뭐 워낙에 그 앙금이 있던 그 두 그룹이 서로 도저히 그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건이 발생한 샬롯의 경찰국장이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박스뉴스와 인터뷰하는데 나도 그 비디오 테이프를 공개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공개는 하겠지만 뭐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시장은 백인입니다. 여자 시장은 그 여자 시장은 뭐 공개를 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도 상당히 그 차이가 있어서 박스뉴스의 미디어를 체크하는 하워드 그 컬츠 씨가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점이 이 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처음부터 노스캐롤라이나 그 사건은 경관도 흑인이었다고 분명히 그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미디어 담당 그 하워드 컬츠 씨가 지적을 하기를 박스뉴스예요. 뉴욕타임스가 이 기사를 처음 보도할 때 이제 총을 쏜 그 브렌틀리 빈슨 경관이 흑인이다라는 얘기를 31번째 문장에 가서야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뉴욕타임스가 굉장히 리버럴하고 또 흑인 측에서 흑인 입장에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만 더 강조를 했다. 이 경우는 백인 경관이 아니라 흑인 경관이라는 것을 그 중요한 기사의 31번째 문장에서야 얘기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MSNBC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그 흑인 경관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아마 첫 번째 보도 정도에서 그랬을 수는 사건이 그 확인되지 않았을 때 그랬을 수는 있겠으나 나중에는 아마 분명히 했을 겁니다. MSNBC가 무슨 뭐 그야말로 뭐 아무런 그 근거 없이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 수가 있겠어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팍스 뉴스의 그 하워드 컬츠 씨가 설명은 붙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첫 번째 리포트라든가 처음의 단계에서의 보도였었다 하는 그 꼭 필요한 설명을 빼먹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행되는 그 샬롯에서 발행되는 샬롯 업저버라는 신문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이렇게 그 험악한 주가 아닌데 며칠 동안 시위를 하면서 그야말로 미국에서 문제의 진앙지인 것처럼 인식이 됐다. 결국은 시위는 끝나게 될 테고 거리는 다시 깨끗하게 치워질 테지만 이렇게 합법적인 시위의 후유증은 남을 것이고 그 기회를 그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그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시간이 안 돼서 아침에 미처 못 봤거든요. 그리고 돈 내고 봐야지 되는 거라서 여러 가지 뭐 뭐죠? 이제 수속해야지 되고 수속이래요. 뭐 하는 거죠? 수속이 아니고 뭐 하는 거죠? 레지스터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아침에 못 봤는데 너무 보고 싶은데요. 지금 그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그 이전부터 만들어졌었던 게 그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 있는 그 스미소니안의 새로운 그 뮤지엄입니다. 새로운 뮤지엄에서 지금 어떤 것을 전시를 하고 있냐면은 노예선이요. 1900이게 아니라 1794년도에 이제 그 노예선이 침몰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200명의 노예들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침몰한 노예선에 그 남아있는 부분들을 그 전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보고 싶었는데 아직 그 못 봤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박물관도 지금 새로 지어졌잖아요. 아주 멋지게 지어졌던데 그 박물관에는 그야말로 그 노예의 고통스러웠던 것, 그러나 그 사이에도 아름다운 스토리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쉰들러스 리스트처럼 어떤 그 노예를 사서 뭐 말 그대로 이렇게 해방 비슷하게 개인적으로 노예가 해방되기 전에 해줬다던가 뭐 노예와 주인 간의 그런 그 아주 그 강압적인 그 육체 결합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런 것들도 그 다 전시됐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들도 한편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지금 계속 그 흑인들의 시위 이런 것들은 결국은 가장 또 그 키를 쥐고 있는 그룹은 백인 그룹이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그룹들이 아차 정말 그러네. 이 똑같은 시각을 그러면 복종하고 무릎 꿇었으면 되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이 뭐 마약을 하고 취해 있기는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지 되겠네 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이런 그 폭력적인 그 시위의 결과 등등이 대화로 이어지면서 계속 이렇게 그 흑인들의 박물관이라든가 전시라든가 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어디에선가 그 미국적인 그런 그 절충점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그쪽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늦게 이민 온 그 한인 사회는 역시 그 백인 쪽이냐 흑인 쪽이냐 하면 어떤 부분은 백인 쪽이고 어떤 부분은 흑인 쪽일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이런 것들 뭐 돈 버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백인 쪽으로 많이 간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 사람들의 성향이 아니라 색깔 갖고 딱 그 눈에 처음에 딱 볼 때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유색 인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흑인들과 백인들 간의 여러 가지 그 격렬한 그 충돌과 몸싸움과 말싸움과 법싸움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뒤늦게 이민 오기도 했고 중간지대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은 이 점에 있어서는
누구를 뽑는 것이 우리 자신들, 우리 그룹도 될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 조카들도 될 수가 있고요. 어느 게 더 나을까 하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유색 인종으로서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느껴집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Tires for You,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생이 있을 것이다. 믿을 만한 이제까지의 예상은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또 수치로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사설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실용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는 대재앙이 될 것이다.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힐러리 클린턴이 상속세를 65%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세금률 같은 것을 이렇게 엄청난 것을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향 정도 힐러리 클린턴의 유권자를 겨냥한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또 다른 통계의 대통령구 후보들의 지지율에 관한 능통한 네이스 일버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538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스윙 스테이트만 지금 보면 되는 것이니까는요. 이변이 없으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관한 지지율이 계속 내려간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선거인단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갖고 있잖아요.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빼고 역시 또 공화당의 기반인 곳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곳들도 아무리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거나 하면 예를 들면 와이오밍 같은 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와이오밍 주가 민주당 후보에게 선거인단을 주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윙 스테이트만 결국은 보게 되는데 스윙 스테이트를 보면서 항상 전국의 지지율까지 보는 것은 전국의 지지율이나 스윙 스테이트나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 그 주의 특성상 만약에 광산 이런 것들이 많다 이런 곳이라면은 또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고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기후 변화라든가 재생에너지 하면은 또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그런 것이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전국적인 지지도도 역시 그것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인데 지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만약에 펜실베니아 콜로라도, 위스콘신에서 확실하게 다 이기면은 그러면은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뉴햄프셔까지 포함이 된다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데 지금 뉴햄프셔는 그렇지만 펜실베니아도 힐러리 클린턴 쪽으로 많이 길고 콜로라도도 마찬가지고 위스콘신도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272표가 되거든요. 270표가 대통령이 되기에 필요한 표인데 또 마진 안에 들어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고 게다가 되고 이제 만약에 플로리다라든가 아이오와주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에서 지고 나면은 또 269표라든가 그 미만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은 제가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에 중간에 정리를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40 며칠 남았잖아요. 40 며칠 사이에 그것 플러스 3번이나 토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변수도 있을 수 있고요. 이번에도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주에서 이제 경관에 의해서 흑인이 숨지면서 이게 또 한 번 떠올랐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상은 예상이지만 뭐 이 수치적인 것을 자세히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984년부터 한 30년 넘게 대통령 후보를 정확하게 예측했었던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는 사람이 어메리칸 유니버시티의 그 앨런 그 리트먼 교수거든요. 뭐 하버드에서도 오래 그 일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리트먼 교수는 13개 그 본인이 보고 있는 그런 어떠한 그 잣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던데 본인이 볼 때 그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그 도널드 트럼프가 해왔었던 것이나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때 그리고는 그 당에서의 힐러리 클린턴이 싸워야지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키 팩트로 보면은 팩터 가운데 하나가 어떤 그 특별하게 그 달라지는 정책이 없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가지고 나온 것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경제에 대해서는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조금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만 뭐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것은 없지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런 이유로요.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한국에서 볼 때요. 그때처럼 그 키 이슈 가운데 또 하나가 힐러리 클린턴은 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어떠한 그 경제에 대해서 뭔가를 쫙 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는 게 앨런 리트먼 교수의 얘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굉장히 가장 그 보수적인 그 패트릭 뷰캐넌 본인도 뭐 여러 번 그 공화당 후보로 대선 후보로 뛰기도 했었고요. 예비선거에서 그랬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토론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트럼프의 토론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고 그 기대 정도는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존 F 케네디도 그 당시에 닉슨과 할 때 확실하게 무슨 토론에서 확신을 줬다던가 아니면 이슈에 대해서 닉슨보다 더 디테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딱 얼굴을 봤을 때 호감이 갔고 카리스마가 있고 생각했었던 것보다 낫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겼었고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써니사이드를 많이 그 했었잖아요. 그런 거 심지어는 이 그 공화당의 페이트릭 뷰캐넌이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조차도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부시 대통령이 뭐 연설이나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뭐 박학다식하다 아니면 심도 있는 지식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조지 부시조차도 알고라든가 존 케이리를 누르고 이기지 않았는가 하면서 사람들은요 유권자들은 텔레비전을 지금 뭐 1억 명 이상이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은 그냥 뭐 유권자들이 또 그 이슈를 디테일하게 알겠어요. 알아서가 아니라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이 더 많이 아는 것 같네 하는 그 느낌은 있잖아요. 그런 것. 그리고 더 편안하네 나한테.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더 많이 웃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선 여자기 때문에 웃으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조금 웃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웃으면서도 카리스마가 있으면 그게 좋은 것이고 아무리 딱딱해도 딱딱해 보이기만 하고 카리스마로 보이지 않고 오만하게 보이면 그것은 또 실패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딱 보는 사람들은 호감이다. 호감 아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목소리가 좋지 않고 또 아주 그 생긴 모습이 정말로 그 우아하게 잘생기지 않았으면 대통령 못 됐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 내용이 있고 한다 손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일반 사람들은 딱 텔레비전에 나왔을 때 호감이냐 아니냐 느낌 있잖아요. 편한가 내가 보기에 편한가 불편한가 이것 갖고 그 정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좀 토론할 때 대통령스러워 보이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격할 때도 좀 그 위험 있게 유머러스 하면은 그게 도움이 될 테고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그에 비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상당히 그 토론할 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렇게 오래 그 공직사 생활을 했는데 이슈에 대해서 그만큼 아는 게 당연하지. 모르면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3분의 2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믿을만하지 못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넘어가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저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이 후보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은 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잘 알지 못하면서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기심이 없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딱 등장을 해서 좀 뭐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고 하면은 이길 것인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토론에서 이기면 대선에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게 페이트릭 뷰캐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정말 수십 년 동안의 공직 생활에서 딱 박혀 있었던 그런 이미지를 90분 동안의 그 토론에서 완전히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주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플러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예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했었던 것처럼 작은 그 기부자가 너무 없어서 돈을 이제 계속 또 써야 되니까 큰 손들에게 돈을 모으러 많이 다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죠. 스윙 스테이트에서 얼굴 한번 더 보여주는 게 표가 뭐 몇 표가 더 오는데 그것을 마다하고가 아니라 그것을 못하고 돈 모으러 다녀야지 되는 지금 이런 상황.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지금 캠페인을 하기에 도널드 트럼프보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이죠.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별로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중국이요. 우주에서 이제는 그 와인을 만드는 포도를 그 재배를 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 중국이 워낙에 그 경제적으로 제2의 대국이 되고 나서 중국 내부에서의 그 와인 그 수요도 많고 수출도 많은데 중국 와인이 좋은 것은 굉장히 좋다는 그 평가를 받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티벳에 있는 곳에도 한번 심어보기도 하고, 고비 사막 그 햇볕 쨍쨍 내리쬐는 곳에도 해보기도 하고 다 했는데 안 돼서 결국은 중국의 그 우주 그 실험실이 있는데 그 실험실에서 지난주에 이제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레드 와인, 뭐 멜로라든가 피노 누아르 와인을 전부 그 우주 그 실험용으로 해서 하겠다는 게 이제 중국 과학자들의 뜻이거든요. 중국이 워낙에 그 땅이 넓기는 하지만 그 땅이 기후가 그렇게 그 와인을 만드는 포도를 재배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또 꽁꽁 얼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주로 보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영국의 가디안의 보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그 중국이 와인을 어느 정도로 그 마시냐면은요, 중국 사람들이 그 중국 그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또 사케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느 정도보다 많이 하나요? 중국이 레드 와인에 대해서는 프랑스보다도 그 바인야드가 더 와인 그 포도 그 생산지의 생산 그 면적이 프랑스보다도 훨씬 넓고요. 뭐 당연하게 느껴지는데요. 프랑스가 워낙에 작은 그 땅이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국이 만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와인 가운데서 좋은 것은 그 베이징 바깥에서 만드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와인 산업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주에서 돈이 많으면 뭐든지 이제 새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영국에서 조사를 한 것인데 제가 하도 이 영국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싶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가장 큰 법률 회사예요. 법률 회사인 슬레이터 온 거든의 그 직원들이요.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은근히요. 물론 법률 회사니까 트라이얼 로이어 같은 그런 경우는 그 로이어들이 입어야지 되는 그런 옷들이 있기는 있겠지만 2,000명이나 되니까 2,000명이 다 트라이얼 로이어는 아닐 테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 이제 여자들에게만 물어본 겁니다. 보스가 하이힐을 신어라 라고 압력을 넣고 8%는 더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해라.
그렇게 하고 또 20%의 여성들은 실제로 그 보스가 남자 직원들에게 보이는 것보다 나에게 관심을 더 보이더라. 근데 사실은 회사들에서는 그 고용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직원들에게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똑같이 그 옷을 그 사업 환경에 맞게 스마트하게 입어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인데 그 하이힐을 신는 게 이제 이 그 보도가 그런 겁니다. 하이힐을 신는 것이 스마트한가? 이 비즈니스에 더 도움이 될까? 하이힐 신으면 불편해요. 이 방송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들으시는 여자분 가운데서 저는 하이힐이 더 편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계십니다. 저는 하이힐이 더 편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 못하지만 또 나름대로 뭐 하이힐이 더 그 평평한 플랫 슈즈보다 편하신 분들은 이유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하이힐이 플랫 슈즈보다 편할 수는 있을까라고 짐작은 하면서 다만 그것이 이제 본인이 더 좋기 때문에 더 편하다고 느낀다면은 그 정신적인 것도 포함돼서 느끼는 것 아닐까요? 실제적으로는 하이힐이 플랫슈즈보다 편하게 느껴질 리는 없을 것 같고요. 해서 본인의 취향이라면 모르지만 물론 요즘은 뭐 압도 높은 것 그런 것은 좀 편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아예 그 플랫슈즈보다 편하지는 않겠죠. 마음이 편할 수는 있겠죠. 키가 커 보이고 옷이 맵시가 나서 내 마음이 흡족하니까 마음이 더 편하다. 뭐 이럴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그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많은 여자들이 반박을 하는 겁니다. 하이힐 신는 것이 뭐가 비즈니스에 좋으냐. 하이힐 신는 것이 비즈니스에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자를 모독하는 거다. 일에 더욱 집중을 해서 일에 성과를 올리라고 해야지 화장 짙게 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하이힐 신고 노출 많이 내는 옷 입어서 남자들의 그 상대의 그 비즈니스 파트너의 여러 가지 그 좋은 호감을 줘서 느낌으로 사업을 성사시키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여자들이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주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뉴욕타임즈가요. 오늘 오랜 동안 하이스쿨의 그 스위트하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래 수십 년 동안 결혼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서 정리를 했거든요. 이 가운데 제가 젊은 사람들은 빼겠습니다. 청소년기에 만나서 사춘기 때 만나서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비밀 궁금하지 않으세요? 80세와 82세인 그 부부입니다. 12살, 14살 때 만났어요. 로미오와 줄리엣보다도 더 어렸을 때 만났네요. 한 사람은 네. 그렇게 했을 때 20살과 23살, 1957년도에 이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지금도 서로에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지? 매력을 느끼느냐고, 매력을 표현을 하냐고, 어펙션을 표현을 하냐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이 우리는 너무너무 이렇게 잘 표현하는 게 문제여서,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이 민망해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집을 떠난 뒤에 더 가까워졌다. 많은 한국 분들이 느끼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하니까 와이프가 얘기를 하세요. 주로 이제 와이프가 말을 하고 남편이 들어주는데 그 사이에도 와이프가 껴드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관심이 똑같아야지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부의 같은 부부는 고통도 물론 함께 있고 서로 이거 아니다 싶을 때도 있고 같이 있으면서도 고독할 때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말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해서 풀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부도 지금 뭐 50대인데 21살, 22살 때 결혼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부도 역시 공통적인 거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말할 때 내가 당신이 나를 뭐를 받아해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꼭 받아하는 것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근데 당신 이게 좋아 하는 것까지도 같이 얘기를 해야지 된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Tires for You,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이 편한 치과,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조금 더 계속하겠습니다. 66세와 67세의 부부는 오렌지 마운튼 하이스쿨 샌디에고 그쪽의 하이스쿨을 졸업을 하셨는데 처음에 그 남자가 여자를 딱 봤었을 때 하이스쿨 다닐 때 내가 언젠가는 저 아이와 결혼해야지 하는데 서로의 뭔가 감정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무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